박다리가 세자빈이었다는 충격적인 반전 이후 3화에서는 더 큰 사건이 터집니다. 봉수대의 봉화가 세게 올라가고 세자는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일단 2화까지 나온 내용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망나니 왕세자로 살아가는 이강, 겉으로는 기방 출입하고 조정회의에서도 대놓고 딴청 피우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게 연기였습니다. 5년 전 세자빈을 잃은 슬픔을 안고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부부상으로 살아가는 박다리는 5년 전 사고로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고요. 그런데 2화에서 드디어 진실이 공개됐습니다. 박다리가 사실은 죽었다고 알려진 세자빈 강연월 본인이었다는 겁니다. 이강이 5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사람이 다리였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5년 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먼저 이강과 강연월이 처음 만난 순간부터 얘기해 볼게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이강의 아버지가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강도 왕세자가 아니었던 시절이죠. 이강은 우연히 본 연월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연월에게도 이강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월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무관인 오라비와 단둘이 살았는데요. 외롭고 쓸쓸한 나날들이었죠. 그런 연월에게 이강의 다정한 눈빛은 큰 위로가 됐습니다.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한없이 사랑을 표현해주는 이강 덕분에 연월도 행복을 느낄 수 있었고요. 두 사람은 서로 깊이 사랑하게 됐고 꽃잎이 눈처럼 휘날리던 봄날 혼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계사년 모든 운명이 뒤틀린 그 해가 찾아온 겁니다. 계사년 9월 초하루 선왕과 원자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목검 연습을 한 다음날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선대왕의 서자이며 이강의 아버지인 금성군이 왕위에 오르게 됐죠. 겉으로 보기에는 자연스러운 왕위 계승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 모든 게 좌의정 김한철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김한철은 권력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대왕 대비 한시 일족을 무너뜨리고 자기 가문이 권력을 잡기 위해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먼저 대왕 대비의 오라비 2명을 독살했어요. 영의정과 공조판서를 맡고 있던 핵심 인물들이었죠. 그리고 자기 사람을 왕의 내의관으로 심어놓고 선왕과 원자가 사용할 목검에 독을 발라서 두 사람을 시해한 겁니다. 그 다음 김한철은 금성군을 협박했죠. 왕위에 오르지 않으면 자기가 저지른 모든 살인을 금성군에게 뒤집어 씌우겠다고요. 금성군은 원래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왕위 같은 건 욕심도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목숨이 위태로워지니 어쩔 수 없이 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강은 하루아침에 왕세자가 됐고 강연월도 세자빈이 됐습니다. 김한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자기 딸인 김우희를 세자빈 자리에 앉혀서 자기 핏줄을 왕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려면 현재 세자빈인 강연월을 제거해야 했죠. 김한철은 중전을 죽이고 그 죄를 세자빈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해도 소용없었어요. 세자빈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자빈이 폐위되면서 그녀의 오라비도 목숨을 잃었어요. 1회에 나왔던 박홍란과 홍연으로 이어진 무관, 바로 그 사람이 연월의 오라비였습니다. 박홍란의 정인이었던 거죠. 한성에서 제일 까는 기녀였던 홍란은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잃었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좌상의 협박으로 허수아비가 되어버린 왕은 아들인 세자를 지키기 위해 세자빈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세자를 위해 죽어달라는 내용이었죠. 강연월은 사약을 받는 대신 스스로 얼어붙은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지키면서 동시에 세자의 목숨을 지키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2화에서 박다리가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춘향이가 지키려던 건 정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이 말이요. 세자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죽음으로 지키려던 건 자신의 결백,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세자의 목숨이었던 겁니다. 이 죽음은 세자 이강에게는 죄책감과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강물에 몸을 던진 세자빈을 구한 건 박홍란이었어요. 홍란은 물에 빠진 세자빈을 건져냈고 그녀의 손가락에 끼어 있던 반지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물에 불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다른 시신에 그 반지를 끼워놨죠. 이 때문에 이강은 그 시신을 세자빈이라고 믿게 된 겁니다. 세자빈은 목숨을 건졌지만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월화노인이 나타나서 그녀의 홍연을 봉인해버린 거예요. 홍연이라는 건 인연의 실인데요. 이게 봉인되면서 세자빈의 과거 기억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깨어난 세자빈이 처음 본 사람은 홍란이었고 홍란이 해준 말이 그녀의 새로운 기억이 됐죠. 너는 도망친 노비의 딸이고 이름은 박다리다.
이렇게 월화노인은 홍란에게 경고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기억을 되찾거나 잃어버린 인연을 다시 만나게 되면 한번 끊어진 만큼 더 강한 힘으로 서로를 끌어당기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홍란이 다리에게 그렇게 당부했던 겁니다. 절대로 한양에 가면 안 된다고요. 자, 이제 2화 마지막부터 3화 내용을 예상해 볼게요. 김한철은 세자가 허영감의 딸을 구해줬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자 옆에 죽은 세자빈과 똑같이 생긴 여자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죠. 김한철은 이강을 압박했습니다. 박다리가 다치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면 자신의 딸인 우희를 신주사에서 데려오라고 종용한 거예요. 우희가 세자와의 국혼을 거부하면서 신주사에 들어가 나오질 않고 있었거든요. 이강은 다리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신주사로 향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길에서 이강과 다리가 마주치게 됩니다. 다리는 심부름 때문에 신주사에 갔던 거였어요. 이강은 다리를 보자마자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정인을 데리러 가는 길이니 너는 당장 한양을 떠나라고요. 김한철이 다리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강은 일부러 더 차갑게 말했던 겁니다. 다리를 자기 곁에서 멀리 떼어놓기 위해서요. 다리는 이해할 수 없었죠. 내가 왜 나리 말을 들어야 하냐. 한양을 떠나든 말든 그건 내 마음인데 나리가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이강이 이렇게 말하죠. 천한 네가 그 얼굴을 가진 대가라고 생각하라고요. 정말 상처되는 말이었죠. 다리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강에게 정인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뭔가 가슴이 답답했어요. 도망 노비라 쫓기는 신세인이 한시라도 빨리 한양을 떠나야 하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봉인됐던 홍연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신주사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우희가 재운대꾼 이훈을 만났거든요. 이훈은 원래 선왕의 적장자였습니다. 정식 세자였죠. 하지만 어머니가 대왕 대비 한씨에 의해 사통의 누명을 쓰고 폐비가 되면서 세자 자리에서도 쫓겨났어요. 그 후로 계속 경계만 받으며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이훈에게 유일하게 다가온 사람이 우희였어요. 절에 유폐됐을 때 문을 열어준 것도 우희였고 지쳐 쓰러진 이훈을 간호해준 것도 우희였습니다. 이훈은 우희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죠. 우희 또한 이훈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포부를 품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당시 양반과 여성들이 그러하듯 집안이 정한 혼처에 시집가서 오직 며느리, 아내, 어머니의 역할만 하며 사는 삶을 거부했던 겁니다. 세자가 직접 신주사까지 자신을 맞이하러 온다는 정가를 받은 우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들꽃 한 송이를 들고 찾아온 이훈을 보며 우희는 물었어요. 제가 빈궁이 되는 걸 보고만 계실 거냐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죠. 본래의 자리를 찾으세요, 세자좌. 우희의 말은 곧 반정을 뜻했습니다. 본디 세자였던 이훈이 찬탈당한 왕위를 되찾으라는 거죠. 하지만 이훈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훈은 원래 왕위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갈등합니다. 갈등하는 이훈을 보며 우희는 결심합니다. 허면 이제 내가 지켜야겠구나라고요. 무슨 뜻이었을까요? 아마 이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는 의미였을 겁니다. 이훈은 세자 이강에 묻죠. 형님은 절 믿으십니까? 이에 이강은 믿어 너도 내 가족이니까 라고 답합니다. 바로 그날 밤입니다. 봉수대에서 이강이 자객의 습격을 받습니다. 예고 영상을 보면 봉수대의 봉화가 3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조선시대 봉수제도에서 봉화 3개는 적이 상당히 근접했다는 긴급 경보 신호였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위협이 닥쳤다는 의미죠. 이강은 결국 가슴에 상처를 입고 절벽 아래로 추락하게 됩니다. 이 자객을 배후에서 움직인 인물이 누구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정황상 우희일 가능성이 큽니다. 2화에서 우희가 총을 겨누며 했던 대사 기억하시나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 방아쇠를 당긴다면 그건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었죠. 이훈의 미래를 위해 세자를 없애려 했던 게 아닐까 추측됩니다. 피 흘리며 강으로 떨어진 이강을 다리가 구해내게 되죠.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닌 것 같네요. 무사히 궁으로 돌아온 이강은 다리의 부모로부터 다리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누군가에게 납치당한 거예요. 이강은 다리를 구하러 대나무 숲으로 향합니다. 다리를 구하려다 두 사람 모두 위험에 빠지게 되고 그 순간 드디어 영혼이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영혼이 바뀌었을까요? 아마도 서로를 살리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강은 세자빈을 잃은 죄책감에 5년 동안 괴로워했잖아요. 이번에는 절대 다리를 잃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기억은 없지만 홍연이 풀리면서 본능적으로 이강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이 두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월화노인의 힘과 만나서 영혼 체인지가 일어난 게 아닐까 합니다. 3화에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역시 영혼 체인지 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예고했던 이 드라마의 핵심 설정이 드디어 펼쳐지는 거니까요. 세자의 몸에 다리가 들어가고 다리의 몸에 세자가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대리청정을 하고 있는 세자가 갑자기 몸이 바뀌면 조정이 난리가 날 텐데요. 그리고 영혼이 바뀌면서 다리가 과거 기억을 되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자의 몸에 들어가면서 세자빈이었던 기억이 되살아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리는 자신이 이강의 세자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두 사람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김한철의 움직임도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다리가 세자빈과 똑같다는 걸 알게 된 김한철이 어떤 수를 쓸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김우희와 이훈의 관계도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됩니다. 우희가 정말 세자를 암살하려 했다면 이훈은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떤 선택을 할까요? 3회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중요한 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이강과 강연월의 아름다웠던 첫사랑, 비극적인 이별, 그리고 5년 만의 재회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한 편의 영화처럼 펼쳐질 거예요. 거기에 영혼 체인지라는 판타지 요소까지 더해지면서 드라마는 본격적으로 재미있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3회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혼이 바뀌는 순간이 가장 궁금합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월화노인이 다시 등장할지도 궁금하고요. 3회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다음에 또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